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측정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측정의 개념과 신뢰도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표본 측정이 뭐냐? 이제 저거 교재나 이런 거 보면은 요거 싹 빼놓고 뭐 측정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뭐 척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일단 개념 잡는 것 자체가 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냥 한마디로 이 개념 이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한마디로 그 응답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를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신뢰성 있게 물어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측정의 신뢰도와 측정의 타당도로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1단원에서 좀 질문지 만드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웠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이 측정에서는 이 질문지를 만들 때 약간 유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제가 소개 페이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표본을 기껏 확률 표본 추출로 해서 모집단도 정확하게 조사를 했고 연구 가설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3천 명 뽑았어요. 심지어 3천 명 조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 뽑아놓고 정작 질문지가 이상한 거예요. 이 척도 뭐 척도 측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그 질문지 구성이라던가 이런 질문의 요지라던가 이런 게 전혀 정확하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어요. 그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같은 질문을 가지고서 지금 물어보고 시간 지나고 또 물어보고 아니면 같은 대답이 나올 걸로 기대되는 질문을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그런 나올 걸 기대되는 거를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답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뭔가 질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해석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그 질문들을 설문지에다가 막 포함시켜 놓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게 얼마나 헛수고예요. 이 데이터 자체가 이 가비지인데 이거 아무것도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헛수고를 좀 피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질문지, 이 측정을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한강에 만족도를 조사하러 가가지고 설문지 들고 가가지고 만족도 조사하는데 뜬금없이 뭐 그 한강에 세븐일레븐 있잖아요. 물론 뭐 그 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냥 정말 뜬금없이 그 세븐일레븐 그 가격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격을 뭐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주제에서도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들은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론적 그 숫자가 아니더라도 이건 좀 이상하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네,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좀 피하기 위해서 좀 우리 이거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추상적인 개념을 일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매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매핑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뭐 함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래 이렇게 뭐 화살표로 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냥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해서 이거를 뭐 보기 형식으로 답을 주고 야 매핑해봐, 야 그 화살표 그려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측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을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 가능한 자료와 연결시켜주는 과정. 그렇죠. 이게 지금 매핑이 됐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막 와가지고 뭔가 숫자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그 조사된 숫자를 가지고서 합계를 내든 평균을 내든 가중평균을 하든 어찌됐든 건 간에 그 뭐 답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정도의 유무까지 정도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그 관찰 가능한 자료로 나타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표본 측정에서는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페이지 뒤에 바로 있으니까. 네, 그러면 측정의 기능이라고 나오는데 죄송해요. 저도 이런 거 읽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또 나와요. 보기로. 그리고 이제
그 2차 주관식 할 때 뭐 측정의 기능에 대해서 뭐 3가지 이상 써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씀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꼭지 부분들 있잖아요. 일치 또는 조화, 그리고 계량화, 반복과 효율적 의사소통 기능, 객관화 및 표준화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뭐 교재도 그렇고 PPT도 그렇고 이 넘버링하는 걸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1단원, 2단원, 3단원이 크게 있을 거고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표시를 했을 텐데 그럼 1단원 안에 1번, 2번 그리고 1 안에 A, B 그리고 A, 뭐 B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은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PPT 보실 때 일단 큰 단원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큰 단원 안에 그 1, 2 안에 각각 A, B가 있으면 A, B, C, D부터 또 보시고 그 안에 또 A, B 이렇게 소문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가지치기 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개념 잡고 그런데 뭔가 약간 머릿속에서 지도가 그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방법을 그 여러분들한테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서 가지고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측정의 기능을 일단 하나부터 그 A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치 또는 조화의 기능이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추상적인 개념의 세계를 조화시키고 뭐 일치시킨다. 그리고 이론적인 모델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측정의 기능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수량화가 가능하다. 그 수량화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적 현상을 경험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자료를 숫자로 제공한다. 그리고 통계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정한 범주, 수준, 정도, 빈도 이런 변수를 이러한 그 기술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쵸. 통계적 기술로 분석되기 이전에 일단 숫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숫자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무슨 분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그 분석하기 위한 숫자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뭐 말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치 또는 조화의 기능이 있고 계량화 또는 수량화의 기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복과 효율적 의사소통의 기능이 있대요. 그 숫자로 되어 있으면은 기존에는 뭔가 관념적으로만 야, 저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뭐 만족한대.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측정을 함으로써 뭔가 숫자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숫자로 가지고 있는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나도 연구자가 달라도 그 자료를 보고서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고 똑같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반복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숫자로 얘기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어떤 강약을 표시할 때 중간 정도야. 이거보다는 야 60%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의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화하고 표준화 기능이 있다는 거. 같은 의미입니다. 숫자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뭐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표준화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관찰 자체를 주관적 판단보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 관찰에서 추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